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1,519억 7,73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 증가하여 27억 3,78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는 1조, 예산 설명서는 103쪽에서 108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지원 사업은 장애인 등록증의 배송 서비스 건수가 당초 월 60여 건에서 월 200여 건으로 증가하였고 우편 배송 요금도 당초 3,220원에서 3,820원으로 인상되어 12,52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중환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은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7,53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사업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에 따라 임시 인력을 충원하게 되어 인건비 12,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는 2조, 예산 설명서는 111쪽에서 114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서운 주간보호센터의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과 시간의 근무수당, 차량 운영비 등 부족한 운영 예산을 반영하여 6,95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도원,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 증원 사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어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2억 8,373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공동 마정리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신축공사 기본구상 용역에 필요한 예산 1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는 3조, 예산 설명서는 115쪽에서 12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사업은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비 증액분 8,267만 1천원과 노후된 노인복지관 버스 구입 비용으로 11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사업 운영 사업은 2020년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12,324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자립지원 사업은 노인의 여가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꽃길 가꾸기 사업을 바탕으로 참여자 상해보험료 인상이 되어 12,53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는 4조, 예산 설명서는 121쪽에서 124쪽입니다. 노인 양로시설,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당 사업은 국비지원 법인 양로시설 및 08년 7월 1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전부터 지원받고 있는 법인시설의 종사자와 수급자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재원별 예산 조정으로 도빈의 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는 5조, 예산 설명서는 125쪽에서 130쪽입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일자리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3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사업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저소득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6,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 댁 내에 가스, 화재, 활동 감지기 및 응급 호출 버튼을 설치하여 독거노인의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예시에 따라 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는 6조, 예산 설명서는 131쪽에서 136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사업은 확대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비영리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1억 7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건립 사업은 증가하는 관내 치매 노인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치매 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2억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는 7쪽부터 19쪽까지 예산 설명서는 137쪽에서 153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인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하여 노인 일자리 활동비 중 일부를 상품권 지역화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전액 국비 3억 5,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 전담 관리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 12억 1,4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은 노후된 1주년 능동경로당 신축비로 12억 4,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관내 경로당 중 정비가 필요한 곳에 개보수 지원을 통해 어르신에게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내 170개 경로당 개보수 비용 3억 8,30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는 19쪽부터 28쪽까지 예산 설명서는 154쪽부터 163쪽입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은 관내 경로당 내 필요한 물품 지원을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내 경로당 144개소 지원을 위하여 12억 9,99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는 28쪽, 예산 설명서는 164쪽부터 167쪽입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 사업은 미등록 경로당의 양곡비 지원을 통해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관리 운영 사업은 관내 장례식장 내 근조기를 비치하여 조의를 표하고 사곡동 공설묘지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이용객에게 쾌적한 장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2억 2,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는 29쪽, 예산 설명서는 168쪽에서 171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은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3,01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가사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예시에 따라 59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는 30쪽, 예산 설명서는 172쪽에서 177쪽입니다. 내일 귀움 통장 사업은 자활 참여자를 대상으로 본인 정리 시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40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희망키움 통장 사업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을 하여 탈빈곤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2,725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2 사업은 일하는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근로소득금 장려금 지급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2,076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는 26쪽, 예산 설명서는 178쪽에서 181쪽입니다.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근로소득금 장려 지급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 152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변경 예시에 따라 1,750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인수 위원님. 109페이지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 사업면에 있는 거 잠깐 여쭙겠습니다. 여기가 차량 구입을 늦게 해가지고 더 운영비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예, 올해 본 예산에 차량 구입비 2대를 네. 세웠는데요. 차량 그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갖고 렌트비 추가로 세워갖고 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업면이 언제부터 운영한 거죠? 장애인 보호시설이? 네. 장애인 보호시설 언제부터 운영한 거였죠? 작년 9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근데 조리원이 없었었나요, 그러면? 예, 작년 9월에 했을 때 이제 조리원은 없었고요. 올해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점심 준비를 했는데 그게 많이 좀 시간도 많이 뺏어 먹고요. 또 그 입소 이용객들에도 좀 불편한 것 같아 갖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해서 조리원 고용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있었어야 되는 걸 안 하셨네. 그쵸? 예, 당시에는 필요한 조리원까지는 거였었는데. 생각을 못 해갖고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 몇 예. 명 되는 거죠? 현재 다 지금 현재 13명 있습니다. 13명. 예. 그다음에 시립 조합 용안시설 건립 하시겠다고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시겠다는 건데 안성에 지금 이게 요양병원이 지금 안 돼갖고 문 닫은 데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 이게 안성에 하는 게 괜찮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건 치매 전담형 그 종합 요양시설이라요. 그래서 그 요양원하고 그 죄악암 보호하고 단기 보호 같이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보면은 그 보건소에 그 통계 보면 약 치매 환자 한 1,500명 정도 돼 있고요. 시설에는 한 7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치매 전담 요양은 한 120명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 주간보호센터나 그 요양원에서 사실 치매를 보는 게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치매 전담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의 그 부담도 좀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저 이쪽 보면 금강면에 보면은 요양시설이 있었는데 거기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예. 그 운영이 잘 된다면 닫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다른 데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갖고 자그맣게 그러면은 잘 하셔갖고 하셔야 되겠네. 네. 이게.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안정일 위원님.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이 예산을 제일 많이 다루는 우리 사회복지관인데 노인복지관 그 차량 구입 버스 교환할 때가 됐나요? 예, 예. 이게 그렇게 비싼가? 33인승이 1억 2천이요? 예, 34인승 버스인데요. 예. 저희가 그 했을 때 1억 1천 한에서 1억 2천 이거 그 저기 사이인데 우리 저 의회 버스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의회 버스 33인승 아니야? 의회 버스 33인승이지. 예, 저희가 그 34인승 해갖고 응. 전에 시장 조사했을 때 가격이 1억 1천 정도 조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구입한 버스라요. 좀 너무 오래되고 또 고장도 잦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아주 의회 버스를 아주 분위기 났거든요. 그건 그렇고 우리 저 조화기 있잖아요. 조화기 시장님 조화기. 예, 예. 그건 우리 저 관내 저기만 있는 거예요. 다른 타 지역에도 있는 거예요. 근저기는 저희 관내 그 장례식장에다가 저희가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한 3개 정도 보유하고 있어갖고요. 이제 관외에 이제 발생해서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별도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가져가요? 그걸? 예, 저희가 와서 갖고 가거나 아니면 긴급할 땐 저희가 뭐 이렇게 어떻게 전달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여기 뭐 성혜원이나 의료원이나 동인병원이나 일죽이나 저 죽산 5군데인가요 지금? 6군데 있습니다. 아 저기 저 원곡에 저희 있는 공도 거 예, 공도 원곡에 있는 거 영화원 6군데 거기 있는 저기에 뭐 상 터지면 거기 이제 사무장들이 알아서 다 갖다 놓으니까 괜찮은데 예, 예.
처음에는 관리가 안 돼가지고 시장도 바뀌었는데 없는데 그 전시장 것도 막 갖다 전시장이 아니 그냥 있는 거 그냥 막 갖다 놓고 그러더라고. 그런 건 언론에 해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관리 좀 잘해주고. 예, 예. 아까 우리 박인숙 의원님이 제 치매 전담 종합 요양 시설 이렇게 이제 건립한다고 저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렇게 2,200만 원 세우셨는데 내강님 어딘가 산 저기 그 삼중 그 삼중면사무소 가기 전에 그 삼거리 있잖아요. 좌측으로 하면 네. 삼중면사무소 가는 길을 직진하면 녹박제 넘어가는 네. 그 삼거리 그 바로 좌측편에 그 산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레미콘 못 가서. 예, 삼거리에서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삼중면사무소 가는 길하고 네. 그 가는 길 옆으로다가 그 모퉁이에 있거든요. 그 음식점 거기 무슨 버섯 뭐 국수 네, 있잖아요. 네, 네. 그 사이에 있는 산이 있거든요. 그게 시우지. 시유지가 거기 있어. 예, 그게 공동묘지입니다. 그래갖고 거기도 공동묘지가 있는 거야? 예, 버섯찌개 옆에.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예산을 제일 많이 다루는 부서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고생 많으신데 하여간 잘해주시고 아까 보니까 요거 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예. 그런 거 좀 잘 이렇게 알림 고장 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고장 안 나게 고장 나면 꼭 뭔 일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 좀 해주시면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우리 103쪽 재가장애인 지원인데 이게 배송 서비스 우편료가 어떻게 한 3배가 뛰었어요? 애초에 배송 건수에 대한 양을 잘못 산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게 저희가 작년 하반기하고 했을 때 평균해갖고 월 60건 정도 배송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이게 계속 증가가 돼갖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그 장애 신규 등록한 거 외에도 그 이제 그 카드가 일반 복지 카드가 있고 또 신용카드 되는 기능도 있고 하는 건데 대상자들이 이제 그 카드를 또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장애 판정이 도래해갖고 다시 이제 재판정해갖고 그 카드 그 변경 내역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여러 가지 그 사유로 인해서 그 보통 월 200건 좀 약간 넉넉하게 잡긴 했는데요. 그 2월 달에 164건 있었고 3월에 200건 그리고 4월에 164건 발송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예산해갖고 한 200건 정도 해갖고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아니 재판정 건수나 뭐 이런 게 올해만 특별하게 다 몰렸나 보죠? 예, 올해 좀 많이 그 변동되고 그런 게 좀 많이 있어갖고요. 예. 그 1월 달에는 57건 발생되었고 예년 수준이었는데 2월부터 좀 급증을 해갖고요.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서울 중앙보호시설은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차량 구입이 안 됐다는 얘기? 지금 차량 구입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입이 되긴 됐습니까? 예, 구입되기 전에 이제 그 렌트 비용 해갖고 네네. 지출이 된 부분이 있어갖고요. 아, 그러시군요. 111쪽 장애인 거주시설 해성원 운영 지원인데요. 예. 지금 근기법에 따른 노동시간 적용 때문에 생활지도원을 지금 증원시킨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기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기존에는 그 없었고요. 올해부터 이제 이게 그 시간이 적용돼 갖고 이제 그 기존 2교대 근무하고 있다가 3교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생활지도원 추가 뽑게 됐는데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인데 국비에서 그 종사자 채용할 때 그 지침이 그 사회복지사 2여봉 이하로 채용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갓 졸업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대상인데 이제 호복수가 낮다 보니까는 이제 응시하는 사람이 의외로 좀 적고요. 그래서 그 14명 기준으로 해서 세워졌는데 지금 이렇게 인원을 많이 뽑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실제 14명을 고용해야 되는 조건인데 예, 예. 현재 지금 그 뭐 좀 충족을 못 시킨 상황이고 예, 예. 전체적으로 증원에도 불구하고 지금 2억 원 넘게 여튼 감액이 이루어져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작년 처음 본 예산 세울 때는 한 2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그때 내시가 돼서 세웠던 부분인데요. 네. 지금 하면서 이제 각 시군 이렇게 상황 보고 했을 때 이제 또 2호봉 기준으로다가 이제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는 네. 각 시군마다 그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갖고 이번에 14명 기준으로 해갖고 더 감액돼서 내려온 부분인데요. 근데 그럼 실질적으로 실제 거기 그 14명 정도 충원이 돼야 정상적으로 지금 그 3교대 운영 인력이 확보가 되는 겁니까? 예, 14명이 다 충원이 돼야 이제 네네. 기존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돼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채용 인원이 별로 없어갖고 아직 3교대로 전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15쪽 노인복지관인데요. 아니 위탁 사업비가 위탁금이 엄청 늘었어요. 예, 요거는 그 운영비적인데요. 그 일단은 그 종사자 직원 18명에 대한 그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적용해갖고 그게 한 2,600 정도 늘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또 공공요금이라든가 뭐 재세공과금 이런 부분 해갖고 한 5,500 정도 늘었는데요. 이게 그 노인복지관이 작년부터 그 기존의 장애 활동 지원 사업 하다가 작년 4월부터 그 사업을 중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익금이 감소되고 또 법인 전입금이 기존에 10% 부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대부분 법인 전입금을 낮추는 추세해 갖고 저희가 그 10%에서 4천으로 금액을 낮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그 세입이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운영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게 적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 그 예산 수준에서 했을 때 많이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게 돼서 이번에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거는 보통 한 11월 말쯤에 내려오거든요. 11월이요. 예, 예. 그래서 본 예산에 편성을 못한 겁니까? 예, 저희는 본 예산에 이때 또 12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9월, 10월 이때 지출을 하게 되니까는 그 2020년도를 반영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소급 적용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가이드라인은 어차피 2020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예, 예.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서운도 그 부족한 부분 추가로 예, 이번에 예. 세우게 된 부분입니다. 노인복지 사업 운영인데요. 설명서 117조, 예산서 3조. 이게 지금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구성 예, 예. 운영하는 건데 이게 지금 장기 요양기관 지정제가 언제부터 원래 시행된 겁니까? 시행된 건 작년에 법 시행돼서 작년 12월 작년 13일, 12월인가요? 예, 12월 13일에 개정돼서 그때부터 시행이 된 건데요. 네네. 저희는 올해 이제 그 장기요양 지정 심사위원회 그 규칙을 제정을 3월인가 4월에 3월에 제정했습니다. 그래갖고 4월부터 이제 그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규칙은 제정해서 운영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우리 경로당 개보수 물품 지원 쭉 올라와 있는데 예.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에 공도 양진, 공도 화용도 경로당 이거 왜 산출 근거를 이렇게 다 분리해 갖고 잡으신 거예요? 아, 저기
일단 요번에 개보수비 추가로 세우게 된 주된 원인은 그 금속배관 설치가 주된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그 가스 안전관리법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 금속배관을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 요번에 다 신청을 받아갖고 이제 금속배관 설치하려고 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갖고 받게 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이제 금속배관 설치 따로 그리고 이제 개보수 비용 따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공덕 화영도 같은 경우에는 금속배관 설치하고 별도로 개보수 3,4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예, 예. 이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약간 좀 금액이 큰데 내용이 뭔가요? 하영도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 워낙 많이 노후된 경로당인데요. 거기에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싱크대하고 도배장판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그 경로당 전반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이라고요? 예, 예. 물품 지원에서 이제서 공기청정기 구입해갖고 들어가는 곳은 뭡니까? 이거 왜 늦은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 작년에 그 공청장이 다 이제 임대라든가 하는 걸 다 지원해 준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생긴 곳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양성, 장서, 이리, 고삼, 쌍용하고 평촌 이런 데가 지금 공기청정기 구입이 새로 잡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강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럼 방 배치 구성이나 뭐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공기청정기 설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설치 기준을 어떻게 지금 잡으셔갖고 편성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그 저희가 지원해 준 거는 이제 임대 사업비에서 월 임대로 지원해 줘 갖고 작년에 다 지원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제 그 임대가 그 뭐 계약을 뭐 마쳤거나 아니면은 이제 직접 구입해서 하려는 그런 저기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물품하고 우리 경로당 개보수가 지금 본 예산 추경 가릴 것 없이 꽤 비중 있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공기청정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경로당마다 지금 그러면 렌탈 비용으로 지금 전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기존 렌탈 비로 일괄적으로 지금 그 사용 기준을 정했으면은 그 기준에 맞게 적용을 하셔야지 어디는 또 사주고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후에 그 추가적으로 그럼 요구하고 하는 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뭐 남녀 이렇게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전체 경로당의 평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데 비해서 좀 크다거나 예를 들면 그래서 뭐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갖고 청정기 여튼 들어가는 설치 기준 부분에 대해서 좀 정하셔갖고 뭐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거는 추가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예,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이민호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장서 1위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환경과에서 렌탈비를 지원해 갖고 했었고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나중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이제 그때 환경과에서 해준 그 공기청정기가 비교적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번에 작년부터 공기청정기 예산을 수립해 갖고 하는 건데 그 큰 용량으로 해갖고 예산을 수립했고 요번에 지원해 주는 건 처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기청정기가. 그러면 현재 설치된 곳을 앞으로 전부 구매해갖고 재설치할 겁니까? 이제 그 렌탈보다는 이제 그 본인들이 원하는 그 추가 설치를 원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새로운 기종을 더 큰 용량을 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갖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품 지원 지금 포함해갖고요. 네. 전체로 좀 새롭게 지원 대상하고 규모하고 그 기준을 조금 아주 좀 구체화해서 좀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튼 어린이집이 됐건 각 렌탈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있어갖고 구입보다는 지금 렌탈로 지금 그 돌린 바가 있는 건데, 그럼 실제 그게 현장 부분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렌탈 비용 대비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금 사전에 그 검토를 하셔서 이후에 계속 렌탈 부분의 용량 뭐 이런 걸 변경을 해갖고 렌탈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렌탈 비용 대비 구입하는 거 하고 뭐 이후에 유지 관리비 전체 계산을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렌탈에서 여튼 구입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변경을 할 것인지, 나름대로 그거를 좀 평가를 하셔갖고 계획을 잡아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관성 없이 또 진행이 되다 보면 현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갈등의 여지가 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실제 그 배치되어 있는 거 읍면도 의견 수렴하고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워낙 미세먼지가 심해갖고 그 공개적인 렌탈 사업이 이제 그 긴급히 이렇게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경로당 그 물품 지원 기준도 이제 공기청정기 이제 사업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품목을 이제 추가하고 이번에 이제 처음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렌탈을 계속 유지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그 새로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거 한번 읍면동 의견하고 비교 검토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원칙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설명을 하시지 않고 그냥 자료로 대신한다고만 하고 넘어가셨는데, 세입 예산을 보면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있죠. 예, 1억 4,314만 4천 원이잖아요. 예, 예. 이거를 그 다음 세출 예산 내역서로 가면 과언화 반환으로 1억 4,314만 4천 원을 잡으셨어요. 예, 예. 자, 세입 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비하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잡으셔갖고 반납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죠? 예, 예. 순세계 잉여금은 시비를 뜻하는 거잖아요. 아니,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위뿐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의료급여 기금에 대한 그 이자 부분하고 그리고 부당이득금이라든가 구상금 그리고 그 공단하고 정산한 진료비 기타 잡수입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부당이득금이라든가 구상금이 그게 한 9,600 정도 되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잔액 발생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세입 부분에 대한 그 순수 시비 부분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억 4,300에 대한 그 순세계 잉여금 그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세입에서. 아니 그러니까 예, 예. 그게 지금 1억 4,314만 4천 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과언화 반환으로 해갖고 이거 전부 그 반환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그 부당 환급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반납을 하는 게 맞지만 예. 시비 부분까지를 포함해갖고 반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거는 그 의료급여 사업 지침에 의해 갖고요. 네. 그 말씀드린 이런 신세계 잉여금 보니까 의료급여 기금 이자라든가 그리고 뭐 부당이득금 이런 것들 그리고 시비 부분까지 해서 전부 다 그 시도지사에게 반납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거는 전부 포함해서 반납을 하게 예, 되겠다고요? 의료급여 기금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의료급여 대상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런 부당이득금 이런 것도 도로 다 그분들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 부분까지도 전액 다 도지사에게 반납하게끔 그 의료급여 사업 지침에 돼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상세 내용 좀 저 좀 가져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추가 질의가 또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